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12월 3주차 1위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21일 일요일인데요. 자, 일요일에는 서울, 부산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서울 주로가 토요일에는 다습주로였고 일요일도 역시 아직 뭐 토요 경마를 하기 전이라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토요 다습이었기 때문에 일요일도 다습 주로 해서 경마가 시행이 될 것 같고, 뭐 밤새 또 비가 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서울의 이 육경주, 이 경마 대통령이라고 불렸었죠. 한국 경마계 살아있는 전설 박태준 기수가 이제 마지막 경주를 기승을 하고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저희 해당 경주 여러분들 좀 많은 성원, 그리고 박태준 기수 팬사인회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 일요일에는 제가 서울에 후반부가 좀 재밌는 경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 10경주와 11경주 이 두 개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요. 부산은 2경주와 5경주, 조금 빠르게 2경주 먼저 좀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당 경주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30초만 광고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시면 받지 못하는 이 통신지원금 80만 원을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인터넷하고 핸드폰을 모두 다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인 겁니다. 지금 제가 이 광고를 한 2달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돌려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화하셔서 꼭 돌려받으시기를 바라겠고,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생각 있으시면 여기 잘 보시고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뭐 견적만 받으셔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벅스 쿠폰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커피 한 잔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인터넷 끝판왕보다 상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인터넷 끝판왕에서 이 차액을 100%도 아니고 150%를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끝판왕, 말 그대로 끝판왕입니다. 믿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데 알아보실 거 없이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365일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보시는 대로 1666-7126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이 더보기란이나 댓글란 참고하시면 상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광고 끝!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를 보시면 안쪽에 1번 포에버길입니다.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포에버길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도 김용근 기수가 이제 기승을 했었죠, 데뷔전에. 데뷔전은 이제 6번 중간 게이트 출발이었고, 이번에 게이트 조건이 1버드는 또 워낙 좋아졌어요. 앞선 선입 전개도 할 수 있는 마필이고, 자, 무엇보다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훈련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훈련 과정이 성장세를 아무래도 당연히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포에버길 당연히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어서 인기 1위로 팔리죠. 1번 게이트 달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 이제 3번 래피드 썬더입니다. 래피드 썬더 같은 경우는 데뷔전이에요. 데뷔전인데 주행검사에서 보여줬던 발걸음이 워낙 기본기가 탄탄한 모습이어서 당연히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고, 여기 또 한 마리는 4번 레전드 매치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유승환 기수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이제 조인공 기수가 기승하는 모습을 봤을 때, 기수가 변경되면 조금 더 낫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마필이니까, 기수가 변경돼서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세 마리가 인기를 끌어주고 있는데, 자,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7번 천지탱크입니다. 천지탱크.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데뷔전 모습을 보면 문정균 기수가 뭐 그렇게 내가 여기서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뭐 그런 악착 같은 마음으로 탄 것 같진 않아요. 발걸음도 좀 보고 상태도 잘 체크를 하고 이제 돌아온 것 같은데, 자, 이번에 보여줘야죠, 이제. 직전에 상태 체크를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물론 안쪽에 포에버길이라든지, 뭐, 래피드 썬더, 레전드 매치, 뭐, 말들 발걸음 괜찮아요. 그런데 직전 데뷔전에 뛴 모습으로 봤을 때, 7번 천지탱크도 발걸음이 만만치는 않다. 자, 이번 경주는 문정균 기수의 천지탱크를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4등급 1200m 단거리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인기마필들의 3파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직전에 이제 같이 뛰었던 두 마리가 팔리죠. 정상 히어로하고 짜릿한 행복이 두 마리가 직전에 같이 뛰었어요. 같이 뛰면서 나란히 2착, 3착을 오면서 착차도 없었어요. 거의 이제 비슷하게 몰려 들어왔는데 정상 히어로도 짜릿한 행복도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고 직전 경주 뛰고 나서 더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상 히어로, 짜릿한 행복 두 마리가 깜빡이죠. 현장 가면 깜빡이로 팔려줄 마필들인데, 자, 여기 이제 딱 한 마리 볼 수 있는 게 팔리고 있는 10번 드림 리메인입니다. 또다시 이제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얘는 인기 마필이죠. 현장에서. 드림 리메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 주행검사를, 첫 번째 주행검사를 출발 불량으로 불합격을 하고, 두 번째 주행검사에서 앞에 가서 잘 뛰었어요. 근데 이 드림 리메인이 주행검사 할 때 모습을 보면 채찍 반응이 좋아요. 채찍 한 대 때릴 때마다 말이 쭉쭉 뻗어나가는 채찍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 채찍 반응 좋은 말들이 결승선에서 한 걸음을 제대로 쓰죠. 그러니까 채찍을 때렸을 때 반응이 없는 애들이 있고 채찍 반응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앞말들은 채찍 반응 좋은 마필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수말들 같은 경우에 채찍 반응 좋은 말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 딱 때릴 때마다 정말 막 쫙쫙 뻗어나가는 그런 좀 때리는 맛이 있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드림 리메인이 이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는 일단 뭐 기본기를 인정받았고 얘는 데뷔전에 도전하고 있는데 주행검사에서 보여줬던 발걸음도 괜찮았던 마필이다. 인기마 세 마리의 발걸음이 좀 앞서 있는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되는데 7번 청산무사입니다. CC1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청산무사가 많이 팔려주고 있는데 청산무사 같은 경우는 1000m의 CC1 기수하고 입상을 함께 했던 마필이에요. 직전 1300은 조금 발걸음이 좋지는 못했고 자 여기에 이제 팔려주고 있는 5번 명브레이싱. 명브레이싱은 직전에 마이야 기수죠.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이동화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되었는데 뭐 상태는 좋아요.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또 팔려주고 있는 인기마가 4번 판타스틱 브로입니다. 브로 이제 판타스틱 브로인데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이 마필도 직전에 그러니까 1경주도 조인공 기수가 기승했었던 말이 이제 바뀌었죠. 유승환 기수로 이번에도 조인공 기수 맞죠? 임다빈이네.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말을 이번에 유승환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임다빈이 계속 탔던 말을 유승환으로 바꿨기 때문에 기수 변경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기수 변경 효과를. 자, 그래서 저는 인기 마필들 중에 명브레이싱이나 청산무사의 발걸음도 좋지만 이 판타스틱 프로 좀 많이 낙서가 됐네요. 판타스틱 프로가 인기 마필 중에는 좀 좋아 보이고 자, 여기서 봐야 될 복병마 뭐냐? X10입니다. X10.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X10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정정희 기수였죠.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장추열 기수가 기승했었던 금적산이라는 말. 아주 구마신 팔마신 대차로 쭉쭉 뻗어서 이겨버렸거든요. 근데 이 정정희 기수가 X10을 타고 그 금적산이 어떤 말인지 잘 몰랐던 거죠. 가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옆에 딱 대놓고 따라갔는데 자 금적산이 그때 당시 이제 4번 게이트였습니다. 4가 딱 갈 때 이 X10 6번이 여기다가 딱 대놓고 얘 발걸음을 따라갔더니 결승선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뽀로록 섰어요. 발걸음이. 따라가고 가랑이 찢어진 거죠. 발걸음도 안 맞는데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앞에 3000cc가 가는데 나는 1500cc야. 근데 그거를 따라가면 어떻게 엔진 과열돼서 퍼지잖아요. 근데 3000cc인지 모르고 같이 1500cc인 줄 알고 같이 맞짱 한번 떴다가 어떻게 개발렸죠, 개발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결승선에서 발걸음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이혁 기수로 변경이 되었고, 이혁 기수는 스타트도 빠르고, 자리도 잘 잡습니다. 그래서 X10이, 직전처럼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지켜서 따라가 준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 서울 3경주에 복병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은 기수 변경된 X10을 추천드릴게요. 부산 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제가 평일 분석 방송에 복병으로 추천을 드렸던 오아시스 아델이 강력한 인기 1위로 팔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오아시스 아델이 금요일날 경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요일날 이제 이세마 특별 경주가 깨졌잖아요. 편성이 안 되고 깨지니까 금요일날
경주가 분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이 돼가지고 둘이 나눠줬는데 오아시스 아들이 이 편성에 들어오니까 얘가 제일 잘 뛰는 말이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인기 1위예요. 뭐 서승훈 기수가 금요일 날 좀 뭐 중간에 경주가 잘 안 풀려가지고 속이 상했는지 이제 기수 변경을 하고 집에 가버렸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자기 뜻대로 막 안 되고 예시장 나가면 막 뭐 쌍시온 막 뭐 개새끼 소새끼 막 들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끝까지 좀 책임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여하튼지 간에 일요일에는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아시스 아들 타고 자신감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서승훈 기수가 뭐 인정을 좀 하겠고 저 9번 수원킨입니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수원킨도 뭐 보여준 발걸음이 있으니까 두 마리가 많이 팔려주고 있고 외곽에 마더 원더풀까지 인기마 세 마리가 팔려주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에 실상적으로 눈에 가장 들어오는 말은 얘예요. 그랑큐리. 얘는 근데 53주, 1년이 넘는 공백을 가지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제가 이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 김혜선 조교사 마방에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경마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와이프가 남편 기수를 태워놓고 경주를 지금, 만약에, 야, 나 이런 상황 계속 되면은 부부싸움 많이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만약에 잘못 탔어.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내 남편,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태웠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여튼지 간에 뭐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 경마 역사상 처음이에요. 조교사 기수, 그러니까 기수 부분은 많이 있었는데, 조교사 기수 이제 처음으로 지금 김혜성 기수가 조교사가 되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박재희 기수가 이 조교 때 보여주는 발걸음은 정말 좋은데 이 53주의 공백도 공백이거니와 요 근래 부산 경마장에 이 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휴양을 갔다 온 마필들, 승급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조교 때 막 날라다니더라고 휴양 갔다 온 말들이. 근데 경주 가니까 다 뽀로록이야. 완전히 개발의 삽질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김혜선 조교사 마방 말이라서 그랑큐리가 현장에서 아마 개바람이 불 겁니다. 그 김혜선 조교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경마 팬들 내지는 이제 예상가 분들이 만드는 이제 그런 바람이 될 것 같은데 여하튼지 간에 현장에서 좀 컨디션을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래도 이번 경주 그랑큐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복병으로 말씀드릴게요. 4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경주에 팔려주는 인기마 미스터 카라인데 보시면 6등급의 1700 그러니까 최하 등급의 최장거리 경주는 보통 뭐예요? 대부분 이 변마라고 쓰면 안 되지. 이게 변마라고 쓰면 안 돼. 혼나지. 변마라고 쓰면. 능력 부진 마필들 능력이 없는 능력 부진 마필들이 대부분 1600에 하위 등급 초장거리에 출전합니다. 왜? 뛰어서 어떻게 좀 뛰어가지고 사료급이라도 벌어볼 욕심에 최장거리 나오죠. 어디 뭐 1300, 1200 들어가면은 택도 없잖아요. 맨날 꼴찌오기 바쁘니까 이런 애들은. 그러면 이런 경주 들어가서 어떻게 뭐 한두 마리라도 더 이겨가지고 착순에는 못 들어와도 출주 장려금이라도 출주 장려금 한 번 받으면 그래도 한 달에 2번만 받아도 뭐 하숙비는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주 출전을 하는 건데, 자, 그래도 순위는 가려집니다. 경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미스터 카라가 많이 팔리죠. 직전에 이제 뛰었던 발걸음이 있으니까 유일하게 입상을 들어온 놈이고, 또 직전에 배당판에 바람 아주 개바람 불어놓고서 뚫어놓고 들어온 마필이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겠고. 자, 여기에 이제 10번 머니포 시즌인데, 그 루이스 기수로 변경된 거는 좋아요. 직전에도 루이스 기수로 변경되니까 잘 뛰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서 적중도 했고. 자, 문제는 뭐냐? 직전 경주 편성이 이번 경주처럼 이런 편성이었다. 그쵸? 거기서 정말 쥐어짜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또 자칫 못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뒤에 있던 말하고 6마신인데 앞에 있던 말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말 6마신은 그 뒤에 그 나머지 마필들은 진짜로 경마장에 있으면 안 되는 말이니까 걔네들은 보면 안 돼. 걔네들은
뭐 육마신 이겼는데 뭐 쥐어짰냐 이게 아니고 진짜 쥐어짜서 걔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애를. 그런 정도로 아주 몹쓸 편성해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딱 볼 수 있는 게 뭐냐. 현장에서 많이 팔리겠죠. 1번 게이트의 마이야니까 현장에서 많이 팔릴 거예요. 이게 그냥 편성도 선행 가면은 유리하지만 특히나 이렇게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에서는 선행 가는 게 장땡이다. 무조건 뭐 앞선 쏘고 나가는 게 장땡이죠. 능력 부진 마필들 똥발들 편성해서 추입은 무슨 추입이에요. 어떻게 추입이 돼요? 네 발걸음이나 내 발걸음이나 똑같은데 라스트에 다 걸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추입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주에서는 앞에 가는 놈이 장땡이라 마이야 기수가 세라드를 타고 앞에 가면 묻어 들어올 수도 있다. 뭐 현장에서 바람은 많이 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거는 놓치지 마시고 현장에서 뭐 복승, 3복승 엮어서 가실 수 있는 말 세라드를 추천드릴게요. 부산 이경주입니다. 이번 이경주 조금 빠르게 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왜 제가 조금 빠르게 이경주를 메인으로 선정을 했냐? 기다리던 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경주를 보시면 외곽에 12번 램프 요정 진이 직전에 막 잘 뛰었죠. 자, 그래서 팔려주고 있는데 외곽 게이트에 걸렸어요. 자, 여기에 직전에 같이 뛰었던 이 아유레이디 이 두 마리 같이 뛰었죠. 같이 뛰면서 나란히 들어왔는데 자, 이 두 마리가 현장에 가면 또 이제 많이 팔려줄 마필이고 여기에 월드 트리플캣 박재희 기수까지 팔려주는 편성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잡은 이유는 직전에 뛰는 모습을 보고 그 전에 뛰는 모습을 보고 제가 딱 너 그렇게 했어? 그러면 너 내가 기다릴게. 너 다음에 나오기만 나와봐. 너는 누가 타든 어떤 편성에 걸리든 너는 나오기만 해봐. 내가 아주 그냥 그러고 침을 싹 발라놓은 놈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정도로 볼 정도면 바람이 많이 불을 수도 있죠. 그쵸? 마방에서도 그렇게 작업이 잘 됐고 준비를 잘 했으니까 현장에서 바람이 좀 많이 불 수 있지만 바람이 불어도 먹을만한 배당은 충분히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는 때리고 받치고 받칠 말이 딱 정해져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그럼 놓고 때리면 얼추 적중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제가 좀 후반부에 걸렸으면 더 좋을 뻔했지만 그래도 전반부라고 해도 여기서는 얘는 확실하게 좀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복병을 가지고 제가 메인 승부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5경주입니다. 5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되는데 직전에 아주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던 놈이 출전해요. 제너럴 윈드 김용근 기수. 그러니까 직전 데뷔전 1000m였어요. 1000m를 12번 데뷔전을 1000m 12번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한다는 거는 뭐 거의 50% 이상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직전에 이 제너럴 윈드가 뛰는 모습은 1200에 12번 외곽 게이트였는데 그냥 선행 치고 나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김동철 조교사도 김용근 기수도 자신감을 갖고 붙었다는 거죠. 1000m에 12번 외곽 게이트 상관없어. 그냥 가서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잡아 돌렸어요. 자, 이번에 이제 게이트 조건이 6번으로 좋아졌고 경주 거리는 1200으로 늘었고 승급전이지만 그 모든 조건들이 직전보다는 조금 더 불리해진 건 맞지만 발걸음은 유리하다. 얘가 좋은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자 3번 스톰트루퍼입니다. 직전에 헤리카심 기수죠? 헤리카신 기수가 기승하고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말. 원래 마이야 기수가 얘를 우승으로 끌고 온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뭐 그렇게 마필의 능력이 썩 뛰어나진 않지만 마이야 기수의 기수빨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충분히 발걸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7번 뭐 타이거 K 같은 경우는 그 40조 마방의 마필, 그러니까 유승환 기수가 40조 말을 탈 때는 뭐 좀 조심해야 돼요, 항상. 배당판 잘 보시고. 근데 거꾸로 갈 때가 많아서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동화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저는 여기서 조금 보고 싶은 복병이 뭐냐? 안쪽에 관악산 조이를 좀 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선행은 정해져 있죠.
제너럴 윈드가 6번이 그냥 독땡으로 쏘고 나갈 겁니다. 그냥 발주기 문 열리면 그냥 혼자 선행 가요. 문 열리면 나가 있어. 그냥 나가 있으면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한 이 관악산 조이는 직전에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조인권 기수가 평상시 말 타는 모습을 보면 원래 뭐 이렇게 중위권 내지는 중후위권에 대부분 있잖아요. 조인권 기수가. 근데 직전에 이 관악산 조이를 타고는 앞에 가 있더라고요. 앞에 가서 선행을 갔던 말하고 엄청 싸웁니다. 선행 한번 가보겠다고. 둘이 싸우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지 혼자 죽었어요. 그래서 자, 관악산 조이 이제 빅투아르 기수로 바뀌었는데 제너럴 윈드가 앞에 갈 거니까 얘를 보내주고 1번이 여기에 딱 서가지고 꾹 잡고 있으면 결승선에 한 발을 좀 제대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발걸음은 나쁘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게이트 조건도 좋고 기수도 변경됐고 어차피 선행 갈 수 있는 편성은 아니고 근데 만약에 제 생각과 반대로 만약에 제너럴 윈드가 잠깐 뭐 말이 좀 딴짓하거나 기수가 사인이 안 맞아서 실수했어. 그래서 늦발주를 해서 덜커덩하고 나왔어. 1번이 여기 있으니까 지가 안쪽이니까 밀고 나올 거잖아요. 그럼 김용근이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원래 선행 가서 뛰는 말인데 얘가 따라가겠냐고요. 늦발주 했다고. 엄청 밀고 한 3번만 밀면 훅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서 이제 이 빅투아르가 자기가 안쪽이라고 얘가 달라들었을 때 6번이 옆으로 왔을 때 직전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까봐 이렇게 두 마리가 또 지지고 볶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얘가 죽죠. 얘가 안쪽에 있는 관악산 조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황만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뭐 그거는 저도 뭐 여러분들도 빅투아르도 뭐 미리 계획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발주기 문이 열리고 말이 뛰어봐야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상 전개가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뭐 1, 2, 3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 시나리오 1으로 그림이 좀 딱 그려졌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복병으로 볼 수 있는 관악산 조이를 추천드릴게요. 우선 3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충만은 보이죠. 벌마의 랜드 최시대 기수. 제가 금요일날 마지막 경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주 안 팔리는 복병마 최시대 기수의 벌마의 엔젤을 말씀드렸습니다. 벌마 엔젤 들어오면서 90 뭐 복승식만 90 몇 배가 나왔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최시대 기수 1조 마방 이번에 여기서 봐야 된다. 이번에는 근데 그건 안 팔리는 복병이었지만 얘는 뭐 아주 깜빡이로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도 없지만 벌마의 엔젤과 더불어서 벌마 랜드도 최시대에 끌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외곽이 11번죠. 월드 파이터맨입니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뭐 직전에 뛰었던 걸음이 있으니까 그만큼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쪽에서는 3번 빅토리 스토리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빅토리 스토리도 직전에 이 조성환 기수인가요? 누가 최상현 기수가 이제 기승을 했었던 마필인데 이 빅토리 스토리도 최상현 기수가 그렇게 잘 탄 건 아니에요.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 이번에는 박재희 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발걸음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마필들을 보면 그 끝걸음들이 그렇게 시원찮은 마필들이라서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이 조금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발걸음 좋은 복병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번 3경주는 그렇게 복병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기 마필들의 3파전으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 상당히 좀 아쉬운 경주입니다. 박태종 기수가 마지막 기승하는 경주입니다. 자, 뭐 대한민국 경마 역사를 이끌어왔던 경마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박태종 기수. 마지막 기승인데 자, 이번에 이제 기수들이 마지막 기승을 할 때 좋은 말을 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잘 걸리지가 않아서 보글보글 걸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번 경주는 그래도 그나마 박태종 기수가 좋은 말을 한 마리 탔습니다. 이신우 조교사가 좀 잘 챙겨주는 그런 모양새인데 안쪽 1번 게이트의 미라클 삭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리고 자, 무엇보다 이제 뭐 상대 마필들 에코월드라든지 아파트 안쪽에 2번 썸더물인지 이런 뭐 기수들은
그렇게 뭐 겁나지 않습니다. 박태준 기수의 마지막 기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인 바람으로 그간에 정말 한평생을 기수로서 인생을 대한민국 끌고 나가면서 열심히 달려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말 좀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그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될 거는 무사무탈하게 안전하게 경주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뭐 이렇게까지 여기는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또 보이는 말이 한 마리가 있어요. 복병이. 얘는 근데 뭐 제가 복승보다는 삼복승식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 이슬처럼이라는 말입니다. 이슬처럼. 자, 얘는 제가 왜 삼복승식으로 추천을 드리느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발걸음은 되는 마필인데, 직전의 모습을 보면 신인기수 같았죠. 신인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채찍을 때렸더니 말이 안쪽으로 쏠려요. 근데 이제 그거 잡고 일단은 똑바로 타야 되니까 그거 잡다가 보니까 경주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코로 졌어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었는데, 자, 이번에도 부담 중량은 독일 부담 중량에 그래도 이상규가 조금 낫다. 직전에 탔었던 조인철 기수보다는 이상규가 좀 낫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발걸음은 되기 때문에 이슬처럼은 백판이죠. 3착만 들어와도 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6경주 박태준 기수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고, 이상규 기수는 3착을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자, 이번 6경주의 복병마필 저는 이슬처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5등급 18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 경주 직전에 이제 같이 뛰었던 놈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자, 7번 포스비 위드유, 외곽에 12번 위너스 루키. 자, 그리고 뭐 앨리스 마린도 직전에 이제 그 경주에 같이 뛰었던 놈들이 다시 다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포스비 위드유가 직전에 4분의 3마신 차로 위너스 루키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앞에 잡지 못하고 올라오는 탄력감을 좋았으나 잡지 못하고 끝냈거든요. 자, 이번에 이제 서승훈 기수가 바통 터치를 받았고, 진경 기수가 위너스 루키를 타고 있는데, 이 두 마리의 다시 뛰는 이 격차를 좀 보는 것도 쏠쏠하게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직전 경주에 9마신의 착차로 들어왔던 앨리스 마린이 뭐 다시 뛰어도 해당 경주를 보면 지구 끝까지 뛰어도 9마신의 착차는 줄이지 못합니다. 앨리스 마린이. 얘네 둘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두 마리를 인정을 하겠고,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말이 서부괴물이죠. 다실마 기수가 기승하는. 얘는 감량 3kg면 승급전입니다. 승급전. 그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인데, 감량 3kg를 가지고 끝걸음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승급전의 경주 거리는 장거리로 늘었습니다만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이 좀 좋아 보이는 부산 4경주였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7번 글로리 영광,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리 영광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었잖아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좋은 탄력으로 우승을 했더니 이번에 이제 58kg. 부담 중량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얘가 직전에 뛰었던 게 465kg예요. 468kg? 68kg. 체구가 그렇게 막 크지는 않거든요. 요즘에는 그래도 대부분 다 500담아는 넘어가야 좀 CR이 괜찮다라고 보는데 468kg에 58 조금 다소 좀 무겁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뭐 기본적인 사이즈는 인정이 되지만 부담 중량이 말 그대로 부담스럽다 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자, 안쪽에 글로벌 서브도 57.5 얘도 부담 중량이 높습니다. 코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글로벌 서브 뛰는 걸 보면은 얘는 지구력이 좀 단거리 1200 정도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자이언트 보스죠. 자이언트 보스도 기본 기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이놈 참 이 터키 아이스크림 이 서클A 푸르칸 기수입니다. 푸르칸 기수를 보면 참 한 번씩 답답할 때가 있는데, 제가 도대체 뭔 생각으로 경주를 타는 건지, 생각은 하고 타는 건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서 제가 작전을 갖고 들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푸르칸 이 터키 아이스크림 장점이 뭐냐면 결승선에서 또 몰고 때리는 건 괜찮아. 빠따는 괜찮아요. 빠따는 푸르칸 기수가 직전에 두 번의 경주의 모습을 봤을 때 서크레이는 이거 저거 푸르칸 말고 다음에 기수 변경되면 좀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카디 조교사가 푸르칸한테 다시 기회를 줬어요. 발걸음은 나쁘지 않거든요. 말의 발걸음은 나쁘지 않은데 기수가 나빠. 기수가 이번에는 좀 어떻게 탈지. 그러니까 사람이면 이게 학습의 동물이라서 계속 같은 거를 반복할 때 이게 좋아지기 마련인데 푸르칸이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애들을 보면은 IQ 테스트 해보면 낮아. IQ가 낮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빨리빨리 이게. 운동도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머리 나쁜 애들 운동시킨다고 그거 60년대 70년대 얘기고요. 요즘에 운동하는 애들, 머리 나쁜 애들은 운동을 못 합니다. 머리가 좋아야지 운동을 잘해요. 뭐, 기수도, 뭐, 어떻게 보면, 머리가 나쁜 애들은 경주 못 타요. 머리를 좀 잘 쓰고 작전을 빨리빨리 이거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잘 타는 거지, 머리 나쁜 애들은 진짜 해보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잘 타라, 제발. 말은 준비됐더라. 좀 잘 타면 된다. 너만 잘 타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희망을 걸어보는 마필. 푸르칸 아이스크림 기수의 서크레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이번 오경주는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인기 1위는 딱 붙박이죠. 닉스구원. 자, 이 닉스구원이라는 말은 지금 3조 이 문현철 조교사 마방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데뷔전을 준비를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닉스고 자마에 서울 데뷔했던 3마리는 다 나가게 됐습니다. 한 마리도 들어온 게 없어요. 근데 부산에서 유일하게 안마린 이 닉스구원이 이제 데뷔전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자, 그런데 닉스구원이 1번 게이트 달고 여기 뛰고 있는데 무슨 승부냐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얘가 있기 때문에 승부입니다. 얘가 있기 때문에. 자, 닉스고원이 있어서 여기 이제 팔려주는 거, 트윈 레인보우, 그 다음에 브라운 루키, 7번 더 노미네이트, 이런 애들이 팔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자, 얘가 경주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포지션이, 나가리가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지만 나가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승부처로 잡은 겁니다. 대부분 이런 편성은 딱 정말 강축에 저배당 없다가 맞더라고요. 어설프게 불나방처럼 달라들다가 그냥 다 뒤지고 정말 엉뚱 깽뚱한 놈이 오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경주가 많은데, 이번 경주를 제가 쭉 보니까 이번 경주도 그렇게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 겁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포인트는 얘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있어서 경주가 완전히 판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주기 때문에, 자, 이번 5경주 준메인 경주 제가 현장에서 정말 아예 안 팔리는 복병을 놓고 얘를 주력 한 방으로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얘를 놓고 인기만 자르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전 닉스구원이 있어도 과감하게 복병을 놓고 닉스구원을 주력으로 한 방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4등급의 1700m 중장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장추열 기수로 변경이 되었어요. 오섬퀸. 직전에 이제 임다빈 기수,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었던 말, 지금 이제 오섬퀸을 장추열 기수가 변경으로 해서 강력한 인기 마필로 팔려주고 있습니다. 뭐 뛰었던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장추열 기수까지 기승을 했으면 당연히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탐나 최강자 헤리카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안쪽에 뭐 헤리카심 기수가 탔던 마필이고 꾸준하게 탔던 마필이고 또 꾸준하게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가 조금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는 편성에다가 6번 최강스피드. 최강스피드는 지금 감량 이점은 없습니다만 얘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인데 조금 불리하죠. 왜 그러냐면 승급전인데 감량이 없어. 여기서 감량을 해주면 또 이제 이동화 기수 못 타요. 51.5 달아주면 못 타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52.5가 맞는데, 거리 경험도 그렇고, 전개적인 이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탐나치 강자나 오섬퀸이 조금은 더 앞서 있다.
라고 좀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어차피 인기마필들의 접전으로 서울 8경주 아마 서울에서는 지금 인기마 접전이 한 2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자, 이번 8경주가 인기마 접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산 6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경주. 왼쪽이 2번 프라임 시크릿인데 프라임 시크릿은 뭐 지금까지 뛰었던 발걸음 선행가서 앞으로 잘 뛰었죠. 선행가서 계속적으로 잘 뛰었고 안쪽 게이트고 발걸음 좋을 거고 여기 이제 깜빡이로 팔리는 게 플라잉 칸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잉 칸 직전에도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직전에 조금 아쉬웠죠. 그러니까 뭐가 아쉬웠냐면 플라잉 칸이 발주기 안에서 말이 자꾸 고갯짓을 해요. 이렇게 밑으로 쳐다보고 고갯짓을 하다가 밑으로 내리는 순간에 문이 열렸어. 고갯짓 하다가 그러니까 발주가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승훈 기수가 자리 잡고 잘 타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목차로 그걸 못 잡은 이유가 발주에서 말이 좀 딴짓하다가 좀 늦었다. 그게 아니었으면 우승을 하고도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불운이 없다 그러면 플라잉칸 잘 뛸 거니까 이 두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아주고 있고 자, 근데 이 두 마리가 좋아 보이는데 얘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메이징 칸입니다. 전진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어메이징 칸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6kg. 야, 승급전에 마이너스 6kg를 줬다고? 아니죠. 얘는 점핑입니다. 점핑. 그러니까 점핑 출전하니까 마이너스 6kg를 준 거예요. 승급전에 마이너스 6kg까지는 잘 안 주죠. 자, 점핑 출전을 했는데 부담 중량이 좀 58 막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계속 고부담 중량을 달고 뛰니까 2등급에 점핑해가지고 52로 부담 중량을 내렸는데 끝걸음 괜찮은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두 마리 빼고는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말도 없고 얘가 여기서는 아예 백판이기 때문에 3착만 들어와도 3복승만 들어와도 뭐 30배는 나오죠. 이 두 마리 붙여가지고 20배 내진 30배가 충분히 나오는 3복승 배당이기 때문에 9번 어메이징 칸 감량 6kg입니다. 감량 6kg의 어메이징 칸을 제가 이번 경주 복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3등급 1800m 장거리 경주인데요. 두 마리가 딱 보여요. 안쪽에는 누리초낭, 중간에는 최강골드. 최강골드는 뭐 김효정 기수가 꾸준하게 계속 타는 마필입니다. 발걸음도 잘 나오고 있고 뭐 직전 경주 승급전도 경험했어요. 이번에 이제 승급전 경험하고 두 번째 경주고 누리초낭은 승급전인데 얘 승급전 맞죠? 승급전인데 얘도 역시 감량이 없어요. 왜? 계속 잘 뛰었으니까. 너는 잘 뛰네? 너는 승급전에도 그냥 그대로 달고 뛰어도 되겠다. 라고 이제 핸디캐퍼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마리가 발걸음이 또 선행 선입 전개가 되는 마필들이 두 마리이기 때문에 많이 팔려주고 있어요. 팔려주고 있는데 두 마리의 발걸음이 앞서 있지만 두 마리만 놓고 들어가느냐? 한 마리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놈을 갖고 가야 되냐? 저는 이 스톰 브레이커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토르 망치 스톰 브레이커인데 이 스톰 브레이커가 지금 권중석 기수가 기승해서 감량이 3.5kg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톰 브레이커가 뛰었던 이 편성이나 발걸음을 보면 이게 끝걸음이 나쁜 마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량바를 세워가지고 결승선에서 한 걸음을 좀 쓸 수 있겠다. 물론 여기 누리천왕이라든지 최강골드 발걸음이 만만치는 않아요. 둘이 만만치 않지만 자 보세요. 얘는 없어. 얘는 뭐 현장에서 3복승 이 깜빡이에 붙여서 3복승도 10배는 무조건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안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승 내지는 3복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필 서울 9경주에 저는 이 6번 스톰 브레이커를 복병으로 말씀드릴게요. 10경주입니다. 이번 10경주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후반부가 이제 좀 재밌는 경주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10경주 그대만 있다면이 출전해요. 자, 그대만 있다면 대상 경주에 앞에 가고 있던 이 원평 스킷을 뒤에서 잡았던 마필인데 얘가 있는데 무슨 승부냐? 예, 그렇죠. 부산 5경주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닉스고원이 있는데 무슨 승부냐? 걔가 있으니까 승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대만 있다면 있기 때문에 승부가 되는 겁니다. 자, 얘는 못 빼죠. 어떻게 뺍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고 마번을 잡기가 힘들죠. 어지간한 정말 뭐 한 석 달 열흘을 묵혀놓은 말이 아니고 나서야 얘를 여기서 잡아내기가 쉬운 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빼고 마번 잡기는 힘든데, 그런데
얘 때문에 경주가 엉킬 수는 있다. 그쵸? 엉켜가지고 엉뚱깽뚱한 놈이 들어올 수 있다. 이제 저는 그것까지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 두수, 세수를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봤을 때 충분히 얘가 여기서는 통하겠구나. 왜?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개가 그려진다. 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현장에서 제 마본을 받으시면 알아요. 조찬원이가 이런 그림을 그렸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딱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 앞에만 생각을 하면은 못 볼 말이지만 얘가 포지션이 있고 얘도 앞에 가는 포지션이 되고 3번 드리머 위주. 그러니까 인기마 필들의 포지션들, 그대만 있다면의 포지션 이런 거를 다 보고 그림을 그려보면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감이 오는 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놈을 찾았기 때문에 그놈을 놓고 여기에서 제대로 한번 승부를 보고 11경주 메인 경주로 넘어갈게요. 11경주입니다. 2등급 2200m 단거리 경주. 이번 준비한 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0경주 준메인을 먹고 11경주로 바로 넘어오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경주, 상당히 좀 재밌는 경주입니다. 저도 모처럼 이거 제대로 하나 잡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1월 셋째 주, 11월 둘째 주, 셋째 주에 막 연달아서 메인 승부, 준메인 승부를 막 100배 넘게 때리면서 좀 자신감이 붙었는데, 이번 경주도 좀 솔직히 두근두근합니다. 이거는 제대로 내가 찾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몹시 흥분이 되는 그런 경주예요. 자, 일단 인기마필 9번 벌교베리타스인데, 고맙게도 조인권 기수가 또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인권 기수가 타는 이런 말들, 저는 어지간하면은 세게 보지는 않아서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땡큐입니다. 조인권 기수가 이걸 타고 있어서 정말 땡큐라고 생각이 되고, 안쪽에 1번 학산 스피드. 얘 이제 승급전인데 얘는 무슨 승급전에 플러스 3.5야? 그쵸. 직전 경주가 점핑 출전을 했어요. 2등급에. 그러니까 3등급짜리 말이 2등급 점핑 출전을 해서 2등급에서 1등을 하고 이제 오리지널 승급전인데 2등급에서 이겼으니까 감량이 아니고 플러스를 해준 거죠. 2등급 경주니까. 자, 얘는 이제 2등급 경주 올라왔고 여기에 이제 우인철 기수의 감량으로 페어즈 카이즈가 팔려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복병은 끝에서 세는 게 훨씬 빨라요. 자, 근데 제가 왜 그런 아예 보이지도 않는 복병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잘못 본 게 아니고 몇 번을 돌려봤는데 여기서는 얘인데 안 팔리죠. 안 팔릴 수밖에 없어. 안 팔릴 수밖에 없어요. 팔리면 이상한 거야, 이건 진짜로. 안 팔릴 수밖에 없는데 발걸음은 벌교베리타즈나 학산 스피드 페어즈 카이즈하고 맞짱 떠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절대 밀리는 말 아닙니다. 충분히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어요. 여기 1, 2, 3, 4, 5차 팔리는 거 안쪽에 이제 3번 마이티 조이 그리고 6번 베스트 마야까지 얘네 1, 2, 3, 4, 5차 팔리는 말들 세트로 다 덤벼도 걔가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을 잡았죠. 마지막 11경주에. 그러니까 마지막 11경주에 메인 잡는 게 좀 부담감이 많이 되거든요. 마지막 경주 이것도 못 맞히면 이것도 욕도 바지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 경주라는 또 부담감도 있고 여러분들도 일찍 퇴근하실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정말 꼭 이번 경주는 좀 기다리셨다가 조찬훈과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말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적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배당으로. 모처럼 또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제가 이번 메인 경주를 잡았으니까 이건 진짜 과장을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낚시질 해가지고 좀 많이 보여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좀 자신 있게 붙어보는 메인 승부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진짜 오버하는 것 같고 딱 여기까지 현장에서 정말 좋은 놈으로다가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인기마 접전도 몇 개 있었고, 대부분 좀 혼전에 복병을 노려야 될 경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은 조금 아니었고, 서울 쪽이 중후반부에 그런 경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21일 일요일은
적극적으로 복병을 좀 노리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서울 육경주 박태준 기수의 마지막 기승이 끝나고 뭐 팬사인회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을 하니까 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던 박태준 기수 함께 여러분들이 좀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게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2월 4주차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